네, 71252 변형 C의 예습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 표현은요. 자동차의 수를 제한하다라는 표현인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쯤에다 쓰겠습니다. 자동차의 수를 제한하다라고 표현할 건데요. 제한하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가 떠오르나요? 자, R로 시작하는 restrict라는 동사가 있었죠. restrict. 자, 숫자를 그 수를 제한하다라고 할 때 the number, restrict the number of cars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restrict the number of cars. restrict the number of cars. 자동차의 수를 제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요. 뭐뭐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라는 표현을 한번 또 공부해 볼 건데요. 뭐뭐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요. 가주어로 시작할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가짜 주어 가주어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뭐였죠? It's ridiculous. 자, 이때 it은 이제 해석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를 쓸 건데 to think that 하고 문장을 쓸 거예요. 그러면 그 that 이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진주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표현을 가져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It's ridiculous to think that. 자, that 이하라고 that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진짜 주어인 거죠. 그리고 it은 자리만 차지하는 가짜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ridiculous. 말도 안 된다, 우스꽝스럽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여러분들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It's ridiculous to think that. 그리고 문장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옮겨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화가 잘 나는 상태이다. 요즘 화가 잘 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자, feel을 포함해서 표현하겠습니다. feel, irritable, lately 라고 쓸 건데요. feel irritable lately.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가져오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타이핑을 쳤는데 feel irritable 이라고 하면 화가 잘 나는 이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eel irritable lately. 요즘 화가 잘 나는 상태이다. 그런 기분이다. 그런 마음 상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연단에 있는 마이크를 조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다 했을 때 어떤 동사가 떠오르나요? adjust라는 동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adjust the microphone. 마이크를 조정하다. 자, 어디에 있는? 연단에 있는 이라고 할 때 연단이 뭐였죠? adjust the microphone on the podium. 조금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adjust the microphone on the podium 이라고 하면 podium 이 자체가 이제 연단이 되는 거고요. 연단에 붙어 있는 마이크를 조정하는 거예요. on의 기본 의미는 접촉이기 때문에 연단에 있는 그러니까 연단에 붙어 있는 마이크를 adjust 조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가져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표현이 조금 기네요. 자, 조금 더 당겨야겠는데요. 너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등록하다 뭘까요? 무엇에 어떤 과정에 등록하다라고 할 때는 enroll i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등록하다 enroll in the course. 그 다음에요. 너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어떤 동사를 쓸까요? 자, 투부정사로 to secure your spot. 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enroll in the course. 자, 그 과정에 등록하다 to secure your spot. 당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다가 그러니까 secure가 되는 겁니다. 항상 표현을 암기할 때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enroll in the course 그 과정에 등록하다 to secure your spot 이라고 할 때 secure 확보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의 울려 퍼지는 목소리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고 좀 울려 퍼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떠올리시면서 이 표현을 같이 익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is
resonant voice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His resonant voice. His resonant voice라고 표현하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표현은 자, 모든 구성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쯤에다가 쓸게요. 자, 모든 구성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데요. 자, 덕목을 먼저 쓸 거예요. 원래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이 좀 반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말은 길든 짧든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덕목은 덕목인데 어떤 덕목? 모든 구성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라고 어떤 명사를 왼쪽, 즉 앞에서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어는 특히 두 단어 이상으로 어떤 명사를 설명해 줄 때는 꾸며준다라기보다는 설명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올 거거든요. 덕목이 영어로는 a virtue가 되겠습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옮겨볼게요. 자, 일단 덕목이니까 앞에다가 a virtue라고 쓸 거고요. 근데 그 덕목을 대명사로 받아서 그 덕목이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 virtue that is valued by all memb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목인데 그 덕목은 그것은 is valued 수동태죠. 뭐뭐 되다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by all members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결국 모든 구성원이 가치 있게 여기는 덕목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그 산의 고도라는 의미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고도라고 할 때는 아마 altitude라는 명사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altitude. 이게 이제 뭐랑 다르냐면 attitude하고 철자가 다르죠. attitude. 요거는 이제 태도고요. 그죠? 여기 L, 요게 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altitude라고 하면 이거는 고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altitude 말고 다른 고도라는 의미의 명사를 가져와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인데요. 자, 뭘까요? 자, altitude 말고도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The elevation of the mountain. 자, 이게 고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elevator라고 할 때 그 elevate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이제 명사형인데 이 자체가 뭐 오르는 것이라는 의미 말고도 고도라는 의미가 있다. 높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산의 고도를 이야기할 때도 eleva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elevation of the mountain 그 산의 고도라는 의미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요것도 조금 이제 기네요. 그냥 요쯤으로 가져와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회용 대신 그냥 왼쪽으로 일회용 대신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바꾸다. 그러니까 뭐뭐로 바꾸다. switch to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switch to reusable containers. 다시요. 요것만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뭐뭐로 전환하다, 바꾸다. 그래서 아이고 잘못 가져왔어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뒷부분을 먼저 가져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instead of disposable ones. 이게 disposable. 그러니까 사실 dispose of라는 표현이 있죠. dispose of.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제가? dispose of라고 하면 무엇을 처분하다,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서 온 disposable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번 쓰고 처분 가능한, 즉 일회용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와야 될 표현인데 일회용 대신, 즉 일회용 용기 대신에 자, 앞에 이제 뭐냐면 가능한 한 용기로 바꾸다, 전환하다 라고 해서요. 이 표현을 쓸 겁니다. switch to를 쓸 거예요. 자, 이게 아무래도 표현이 기니까 이걸 다음 줄로 넘겨야겠네요. 자, switch to reusable containers instead of disposable ones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한 줄에다가 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switch to reusable containers. 자, 다시 재사용 가능한
reusable, 다시 사용 가능한 containers로 전환하다, 바꾸다, switch to를 썼고요. instead of disposable ones, disposable ones 뭐라고 했죠? 일회용 용기들 대신 containers를 대명사 one으로 받은 거고요. 복수명사니까 ones가 된 거죠. 그래서 일회용 용기 대신에 가능한 용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바꾸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지우면서 자, 수입에 대한 경제적 의존 상태입니다. 자, 수입에 대한 경제적 의존 상태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제적 의존 상태가 economic dependency, 그리고 수입에 대한 뭘 쓸까요? 전치사를 뭘 쓰느냐? 조금 이제 이게 관건이죠. on imports라고 표현하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원래 depend가 나오면 on이라는 전치사가 떠오르는 게 맞아요.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여러분 depend on이잖아요. 그죠? 무엇에 의존하다. 그래서 여기 명사로 dependency가 나왔지만 역시 전치사 on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economic dependency on imports, 수입에 대한 경제적 의존 상태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달하다라고 할 때 이제 reach를 쓸 거고요. reach는 특징이 우리 타동사라고 얘기하죠. 자동사, 타동사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reach 다음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명사를 쓴다는 거죠. 자, 어디에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될까요? 뭐 at이라든지 어떤 전치사가 넣어야 될까요? 왠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reach 다음에 바로 on equilibrium point, 요 단어가 그 표현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평형 상태를, 요거 철자를 좀 잘 보세요. 철자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겁니다. equilibrium. 여러분들이 숙제로 요거를 쓸 때는 숙제를 이제 단어를 써 볼 때 이제 철자만 보는 게 아니라 철자와 발음을 같이 익히는 게 맞아요. 그죠? equilibrium. 가끔 보면은 요거를 이제 한글로 너무 헷갈리니까 이해는 합니다. 한글로 살짝 그 발음을 써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보조적으로 그렇게 가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철자를 내가 직접 써보면서 equilibrium 써보면서 직접 발음을 익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글씨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equilibrium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equilibrium point라고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습 자료 한번 공부해 봤고요.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블로그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한 예습 자료를 쭉 한번 복사해서 노트에 한번 적는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해서 자꾸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예습 자료를 모든 학생들이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문을 보고 내가 암기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어휘를 적절하게 넣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고 또 이제 문장을, 예문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예습 자료를 뭐 건네떠도 큰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조금 내가 부담스럽고 미리 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공부를 미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왠지 좀 더 효과가 좋더라. 내가 미리 준비하고 다시 한번 시험 보고 또 다시 선생님께 말하기로 확인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더 느껴진다면 이렇게 미리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